여러분, 전라남도 광주에 무등산이 있다면 대구에는 팔공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어떤 한 남자가 절벽에 아슬아슬 매달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매달린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편 김씨. 이 김씨는요, 등산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산 절벽에 매달리게 된 거였는데, 이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누군가 급하게 김씨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김씨와 함께 팔공산을 올랐던 김씨 아내의 동생인 최씨라는 처남이었어요. 처남은요, 매형이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매형 제 손 잡으세요 라면서 있는 힘껏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듯이 보였는데, 아니 웬걸 갑자기 처남이 야, 올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되져버려 라고 하더니 매형 김씨의 손을 발로 밟아버리네. 그 상태로 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이 김씨. 정말 다행히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이 김씨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추락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 김씨 정신은 뚜렷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모든 상황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에 당연히 정신이 들자마자 김씨는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처남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처남이 나를 밀어버렸다고. 그런데 이 처남 아무렇지도 않게 매형 병문안을 왔네. 매형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아내는요, 여보 쓰러진 거 발견해서 옮긴 사람이 내 동생이에요. 당신 의식 없을 때 똥오줌 다 받아준 사람도 내 동생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애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 병원 측에서도요, 아무래도 큰 수술을 몇 차례 받으시다 보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 이후에 아내의 동생인 처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남편 김씨. 하지만 처남과 아내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동생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까? 정말이야. 절벽에서 나를 민 거는 처남이었다고. 이 말에 아내는요, 되게 답답해하면서 아니 당신 정말 기억 안 나요? 그날 나랑 내 동생이랑 당신이랑 셋이 팔공산에 올랐었잖아. 그리고 정상까지 다 가가지고 셋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한 잔씩 했잖아요. 그렇게 잘 마시다가 갑자기 당신이 소변 보러 갔다 오겠다고 가더만. 그때까지도 내 동생 나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소변 보러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악 하고 소리가 나더니 당신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내 동생 계속 나랑 같이 있었어. 그런데 무슨 내 동생이 당신을 떨어뜨렸다는 거야. 이 말에 남편 김씨는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내 기억이 너무 또렷했거든. 분명히 절벽에서 나를 떨어뜨린 건 처남이었거든. 아내는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안 그래도 내 동생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팔공산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 애한테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 수술하고 혼수 상태 빠져있을 때 똥오줌 다 받아준 사람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었다고.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내가 미친 건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큰 사고를 당했다 보니까 뇌에 이상이 생긴 건지 괜시리 처남한테 미안해지네. 그런데 사실 이 김씨의 이런 죽을 뻔한 큰 사고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 전에도요, 처남이랑 김씨랑 같이 낚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낚시 도중에 이 김씨가 갑자기 물에 빠지면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 겪기도 힘든 일을 2번이나 겪었던 겁니다. 김씨는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처남을 오해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남이 매형인 김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뭔가 좀 이상해. 처남이요,
매영,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매영은 진짜 누나랑 결혼 잘한 거예요. 누나가 매영 이름 앞으로 보험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들어놨는지. 매영 이렇게 크게 다쳐도 병원비 걱정 하나 안 해도 되잖아. 매영은 진짜 땡 잡은 거라니까요. 제가 만난 여자 중에 누나는 정말 최고예요. 넘버원.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김씨. 그 상황에서 며칠 뒤에 우연찮게 이 처남의 통화 내용까지 엿듣게 되는데, 이 처남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 돈 갚을게, 갚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 새끼가 그때 산에서 그냥 돼져버렸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짜증난다 진짜.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알고 있었던 게 진실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요, 바로 아내한테 가서 알렸습니다. 여보, 꿈이 아니었어. 처남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맞아. 내가 방금 들었어. 그 자식이 내가 죽어야 돈이 나온대. 5억이 나온대. 여보, 처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신고하자. 이거 당장 신고해야 돼. 그런데 이런 김씨의 말에 아내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죽는데 왜 돈을 내 동생이 받아요? 나야 모르지. 보험인가? 나 보험 많이 들어놨었잖아. 아니죠. 당신 죽으면 그 수익자가 누군데? 나잖아요. 나. 알고 보니까 보험금 5억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김씨가 알고 있었던 내 아내의 동생, 처남. 알고 보니까 처남이 아니야.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내연남을 아내가 자기 친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내 남편 옆에서 내연남까지 같이 껴가지고 등산하고 생활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낚시 사건도 그래요. 처남, 내연남과 같이 갔던 이 김씨. 내연남이 이 김씨를 뒤에서 밀어갖고 빠뜨린 거예요. 수영 못하는 거 알고 죽이려고. 그런데 살아버렸네. 아이씨. 그래서 다시 계획했던 게 팔공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살았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김씨는요,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다 알릴 거라고,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신고해봐. 어디 한번 지금 신고해봐. 누가 당신 말을 믿어주냐? 수술하고 맨날 헛소리만 짓거리는 당신 말을 누가 믿어주냐고. 산에서 처남이 나를 밀었다? 산에 올라가서 술 한잔 하다가 사고당한 사람 말을 누가 얼마나 믿어주겠어? 신고해봐. 신고하라고. 처음에 이 남편은요, 치료를 하러 왔었던 간호사, 병원 간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내가 바로 흐느끼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자꾸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라면서 자꾸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은요, 아내와 그리고 내연남의 감시 아래에 1인실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본인 두 사람 이외에 면회 절대 안 되게끔 만들었고요. 남편이 저녁에 몰래 다른 사람들한테 허튼 소리 할까봐 매일 저녁 간호사가 안 들어오는 시간대부터 이 김씨의 손을 묶어놓고요,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남편 옆에서 버젓이 내연남과 아내 애정 행각까지 벌였었다고 해요. 남편 옆에서 버젓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발각이 됐냐? 처음에 진료를 하러 왔었던 간호사가 김씨의 말을 듣고는 정말 좀 정신이 이상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진료를 하러 왔는데 김씨의 손에 묶여 있었던 듯한 뭔가 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옆에 계속 있는데 남편 김씨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있어. 뭔가 아내가 케어를 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 뭔가 촉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에 간호사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김씨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아내가 뭔가 수상하다고.
그렇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밝혀지게 된 거죠.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내연남이 짜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 내연남도 처남이라고 속이고 내내 같이 다니면서 참 진짜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린 거예요. 경찰들은요, 이 두 사람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애초에요, 김 씨와 아내가 만날 때부터, 연애 때부터 이 남편은 재력가였대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것도요, 김 씨가 건물주 그리고 아내가 세입자로 만나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부터 이 아내, 내연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에 처음부터 김 씨를 꼬신 거죠. 아내는요, 자기 내연남을 남편한테는 동생이라고 속이고 남편의 건물에 새들어 살게 하면서 셋이 같은 건물에 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김 씨를 꼬셔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죠. 계획대로 결혼 후에 사망보험금에 가입했고요. 그때부터 내연남이랑 짜고 남편을 죽이기 위해 실행을 몇 차례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다고 하고요. 내연남은 징역 5년형을 받았는데 현재 이 내연남은 사건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기가 차고 무서울 따름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한 보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